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 입냄새. 10년 된 입냄새. 하루 만에 말끔히 없애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사실 입냄새 때문에 어디 있을 때 눈치 많이 보이시잖아요. 열심히 칫솔질을 하는데도 입냄새가 나니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지신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70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진료실을 들어오시면서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큰아들 집에 갔는데요. 5살 손주가 저를 보더니 할머니는 왜 냄새가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제 마음이 아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입냄새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냄새가 났을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3번씩 양치질을 해요. 비싼 치약도 써보고 가글도 하고 입냄새 스프레이도 써봤어요. 그런데 왜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들 하고 계시죠?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께서 말 못할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 중 10명 중 9명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치약만으로는 입냄새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약은 단순히 향으로 냄새를 덮어줄 뿐 근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썩은 음식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양치 후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신분비가 줄어들고 복용하는 약들이 입을 더 마르게 만들고 잇몸과 치아도 약해지면서 냄새가 더 심해지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10년, 20년 된 입냄새를 하루 만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누르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먼저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 정확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입냄새의 주원인은 음식 찌꺼기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입안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황화합물이에요. 이 세균들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계란 썩은 냄새와 똑같은 악취를 만들어내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심해질까요? 첫 번째 원인은 침 부족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물 한 병 반 정도, 약 1500ml의 침이 나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침은 입안의 천연 세정제예요.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을 중화시키고 항균 물질도 분비해주죠. 마치 흐르는 개울물은 깨끗하지만 고인 웅덩이 물은 썩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 잇몸과 치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사이 공간이 벌어져요. 그 틈에 음식 찌꺼기가 끼어서 세균의 서식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고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 많은 약들이 입을 마르게 만들어서 첫 번째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재료만 제대로 활용하시면 이런 고민들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방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잘 메모해서 입냄새 완벽히 제거하세요. 딱 3가지만 아셔도 돼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독일 브레멘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 진저롤 성분이 2가지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량을 무려 30%나 늘려준다는 거예요. 침이 많이 나올수록 세균들이 씻겨 나가니까 냄새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을 직접 억제한다는 겁니다. 서울대 치의학과 연구에서도 생강 추출물이 구강 내 혐기성 세균을 70% 억제한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줄인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파슬리와 신선한 허브입니다. 파슬리, 민트, 깻잎 같은 신선한 허브들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클로로필이 정말 신기한데 냄새 분자와 직접 결합해서 냄새가 없는 화합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유럽 구강의학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클로로필이 황화합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완전히 중화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마치 중화제가 산성을 없애는 것처럼 클로로필이 냄새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또한 신선한 허브들은 씹을 때 섬유질이 치아를 자연스럽게 청소해주고 신분비도 늘려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추천하는 이것,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정말 완벽한 구강관리 재료예요.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세 가지 방식으로 입냄새를 해결해 주거든요. 첫째, 세균 증식 억제. 카테킨이 세균의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번식을 막아요. 둘째, 냄새 생성 과정 차단. 세균들이 냄새 물질을 만들어내는 효소 작용을 차단해버려요. 셋째, 기존 냄새 중화. 이미 만들어진 황화합물과 결합해서 냄새를 없애요. 일본 교토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1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녹차 추출액으로 양치한 그룹이 일반 치약을 쓴 그룹보다 입냄새 원인 세균이 50% 적게 검출됐어요. 특히 40세 이상 그룹에서는 입냄새 개선 효과가 90%에서 나타났다고 발표했거든요. 미국 치주병학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녹차 카테킨이 치약의 화학 성분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더 뛰어나다고 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생강 구강 세정제 만들기. 신선한 생강 한 조각,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를 준비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자르면 맛이 너무 매워서 사용하기 어려워요. 끓는 물 200ml에 생강 조각을 넣어요. 종이컵 꽉 채운 한 컵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색깔이 연한 노란색으로 변하면 완성이에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식힌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면 생강에 레몬을 추가해 보세요.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생강의 효과를 배가시켜 주거든요.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을 생강 우린 물에 넣어주세요. 레몬의 산성 성분이 세균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해주고 상큼한 향이 입안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마늘, 양파 같은 강한 냄새 음식을 드신 후에 이 생강 레몬 조합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강을 우려낸 후 미지근하게 식혀주세요. 그 다음 신선한 레몬 반 개를 꽉 짜서 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신맛이 강하다 싶으면 레몬 양을 조금 줄이세요. 하지만 신맛이 있어야 세균 억제 효과가 더 좋으니까 적당한 신맛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사용법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강물로 입안을 헹구고 칫솔에 생강물을 묻혀서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세요. 특히 혀까지 꼼꼼히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입냄새의 60%가 혀에서 나오거든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후에 사용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파슬리와 신선한 허브 활용법. 신선한 파슬리 한 줌, 대략 밥숟가락 3스푼 정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파슬리 구하기 어려우시면 깻잎이나 민트도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깻잎이 더 친숙하니까 깻잎 사용하셔도 돼요. 뜨거운 물 300ml에 허브를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진한 초록색이 우러나면 체에 걸러서 사용하세요. 직접 씹는 방법도 있어요. 신선한 파슬리 잎 몇 개를 식후에 직접 씹어서 삼키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씹는 행위 자체가 신분비를 늘려주고 클로로필이 입안에서 바로 작용하거든요. 녹차 양치의 올바른 방법. 품질 좋은 녹차를 준비하세요. 티백보다는 잎차가 좋고 국산 녹차가 카테킨 함량이 높아서 더 효과적이에요.
물을 70도에서 80도로 데워주세요. 끓는 물을 사용하면 카테킨이 파괴될 수 있어요. 온도 재는 게 어려우시면 끓는 물을 컵에 따른 후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적당해져요. 녹차잎 2숟가락을 넣고 10분 정도 진하게 우려내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식힌 후 칫솔에 묻혀서 사용하세요. 치아와 잇몸은 물론이고 혀 전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혀 뒷부분까지 신경 써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남은 녹차물로 30초 이상 각을 하세요. 75세 최할머니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최할머니는 20년째 당뇨를 앓고 계셔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당뇨약 부작용 때문인지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하루 종일 목이 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와도 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코로나는 끝났는데 저 혼자만 벗지 못하겠어요. 딸도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수가 줄었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녹차 양치를 추천해 드렸어요. 할머니 녹차로 양치해 보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아요. 처음에는 정말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고민이 크셨던 터라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흘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제 딸이 집에 왔는데 엄마 입에서 좋은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했더니 엄마 입에서 차 냄새 나는데 좋은 냄새야 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본 소리였거든요. 며칠 더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기쁜 소식이었어요. 선생님, 어제 손주가 저한테서 할머니 차 냄새 난다고 하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야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정기검진 때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표정부터 완전히 밝아져서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녹차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마스크 벗고 당당하게 어디든 갈 수 있고 손주들과도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변화였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농도와 온도 조절. 생강을 너무 진하게 우리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입안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적당해요. 사용시간과 빈도. 공복에 바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시려면 물을 한 컵 정도 마신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3번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 내 정상 세균까지 없앨 수 있어요. 약물 복용자 주의사항.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사용량을 조절하세요.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혈당 변화를 관찰하시고 이상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보관 방법. 우려낸 물은 하루 안에 사용하세요.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가능하면 매일 새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알레르기 반응 확인.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입안에 따가움, 발진, 붓기 등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엔 중단하세요. 구강 내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세요. 사용 후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한다면 농도를 줄이거나 사용을 중단하세요. 일주일 사용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치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입냄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 사과는 천연 치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강 건강에 좋은 과일이에요. 사과 속 펙틴이라는 성분이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섬유질이 치아를 자연스럽게 청소해 주거든요. 또한 사과를 씹는 행위 자체가 침 분비를 크게 늘려줘요. 침이 많이 나올수록 세균들이 씻겨 나가죠. 효과적인 섭취법. 식후 30분 후에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특히 저녁 식후에 먹으면 밤새 구강 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펙틴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실제로 73 할머니가 매일 저녁 사과를 드신 후 손주들이 할머니한테서 사과 냄새 난다고 해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두 번째, 무가당 요구르트. 요구르트 속 프로바이오틱스는 입안에 좋은 세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좋은 세균이 많아지면 나쁜 세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균이 황화합물을 만드는 나쁜 세균들을 억제해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는 피하세요. 설탕이 오히려 나쁜 세균이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플레인 요구르트나 그릭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당근. 당근은 천연 칫솔 역할을 해주는 훌륭한 채소예요. 당근을 씹을 때의 아삭한 식감이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문질러주고 동시에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있거든요. 또한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여서 구강 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생당근을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후 간식으로 당근 스틱을 준비해서 드세요. 씹는 시간이 길수록 침 분비량이 늘어나고 청소 효과도 커져요. 당근 1개를 스틱 모양으로 썰어서 하루에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68세 할아버지가 매일 당근을 드신 후 게이트볼 친구들이 요즘 말할 때 상쾌하다고 칭찬해 주더라는 후기를 들려주셨어요. 입냄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 마시기는 시니어분들에게 필수예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기상 직후 1컵, 식사 30분 전 1컵, 식사 1시간 후 1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좋아요. 잠자기 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자주 깨실 수 있어요. 올바른 양치 습관. 양치질할 때는 잇몸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에 세균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칫솔은 한 달에 1번씩 교체하시고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양치 후에는 혀 청소도 꼭 해주세요. 혀 클리너가 없으시면 부드러운 칫솔로 해도 돼요. 식사 후 관리 습관. 식사 직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하세요. 음식의 산성 성분 때문에 치아가 일시적으로 약해지거든요. 대신 식후 즉시 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궈 주세요. 금연과 금주 습관. 흡연은 말할 것도 없이 입냄새의 주범이에요. 담배 냄새뿐만 아니라 잇몸 질환까지 일으켜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금연이 어려우시더라도 점차 줄여나가시려고 노력해 주세요. 과도한 음주도 탈수를 일으켜서 침 분비를 줄여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피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입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거리를 두셨던 분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셨던 분들,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지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제품도 필요 없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생강 한 조각 우려내서 가글해 보시고 점심 후에는 녹차로 양치해 보세요. 단 하루만 해도
가족들이 달라졌다는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신 후에는 꼭 후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준비해서 계속 찾아뵐 것을 약속드려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건강한 미소와 행복 가득한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